활동이나 특히 오히려 이제 밖에 예전에 이제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야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셨다면 사실 이제는 사람을 많이 만난 밀폐된 공간에 갔을 때 마스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세요. 가끔 환자분들이 밖에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가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얘기를 할 때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실내죠. 실내에서 지금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 의사도 쓰고 있고 환자도 쓰고 있고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에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이유로 뭐 특정 지역을 두려워한다든가 뭐 이런 우려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정 단체가 문제였던 거지 그 특정 도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뭐 그냥 피차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인데 그럼 역시 바깥 모임을 좀 줄이는 게 맞겠군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긴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지 않는다면 단체로 하는 행사나 뭐 이런 특히 예배나 뭐 이렇게 단체 모임, 학회 저희 같은 경우는 의사들 학술활동, 학회 같은 단체 활동은 사실 잠정적으로 거의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개인적인 약속들, 모임들 다 취소가 많이 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해서 회의를 한다. 근데 회의실에 앉아서 하잖아요. 그럴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네. 것이 서로를 위해서 저희도 아침마당 제작진과 회의를 할 때는 네.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그 환자들 그 확진자를 보면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50대인데 그 50대 그 확진자가 조금 더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심적으로 불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죠. 네, 사실 아직까지 종식이 된 것도 아니고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어떤 연령대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제 저녁에 마지막 발표된 연령 분포나 성별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높은 게 50대기 맞았고요. 20대 그리고 30대, 40대 순서로 많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사회활동이 많고 활발하고 만나는 사람이 많은 집단에서 분들이 아무래도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뭐 특정 연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걸린다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그래서 것 사실 같습니다. 초반에 뭐 어린이 환자가 한 명도 없다면서 뭐 미성년자는 안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약간 뭐 안심되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의 수가 어른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활동 범위가 또 아무래도 활동 아이들은 범위가 적죠. 좁죠. 예. 결코 방심하면 안 된다는 네, 얘기도 그렇죠. 한데요. 그러면 어린이 환자들은 그래도 증상이 경미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아직 어떻게 정확하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느 연령대는 괜찮고 이렇게까지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맞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지금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병원에 오랫동안 장기 입원을 했고 기저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 사실 이거는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폐렴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저질환이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걸렸을 때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원래 건강하셨던 분들은 걸렸을 때 사실 무증상으로 지나가셨던 분들이 있다는 것도 이미 보고가 됐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이런 연세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실 더 외출이나 이런 걸릴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은 더 많이 필요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어제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댁 방문하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할 테니까 나는 뭐 그냥 넘어갔지만 오히려 제가 그렇죠. 병균을 갖고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그건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개인위생을 잘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만났을 때에도 주의가 필요한 거죠. 서로 손도 잘 닦고. 근데 뭐 이럴 때일수록 기침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출을 하고 들어왔을 경우 손을 자주 씻어라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자주 씻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손 씻기가 진짜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계속 본인도 우리가 계속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자가 우리가 대화하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바이러스가 묻은 자리를 만졌고 그거에 내 손으로 입이나 코, 눈 같은 거를 만졌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자주 잘 씻는 게 중요한데 그냥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서는 안 되시고요. 사실 반드시 비누를 사용하셔야 되고
손은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해서 손등 다 골고루 잘 닦으셔야 됩니다. 30초 우리 이상. 유리사 선생님들도 뭐 손 씻기는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이제 불특성에 이제 다수의 이제 손님들을 매일 뭐 몇백 명씩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네. 더 민감하죠. 그래서 손은 뭐 씻고 또 씻어요. 계속. 맞아요. 끊임없이.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저희는 이제 손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최대한 멀리 이렇게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손님들도 같이 옆에 이렇게 착석을 안 하시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또 잘못되면 혹시 모르니. 네,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민감합니다. 네, 우리 신효섭 선생님 아까 네. 손 씻는 모양을 해주셨는데 한번 네.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이 손 밑에, 손톱 맞아요. 밑에가 좀 네, 중요하잖아요. 손톱 그래서 밑에. 이 전용 솔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자기 손으로라도 이렇게 좀 문질러서 비벼주시고 손 사이사이, 네, 이 사이사이를 잘 닦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네. 거품을 좀 충분히 내는 것도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사실 이럴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손을 이렇게 씻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쓰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누로 물로 씻을 수 없는 상황인데 뭔가 많이 만졌다 그러면 알코올 성분 들어가 있는 그 손세정제 사용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손세정제라는 네. 게 좀 익숙하지는 않은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손에 묻혀서 해봤더니 뭐 시원하긴 한데 에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시던데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그쵸. 거고요. 알코올 성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세균을 없애는 바이러스 없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도록 하는 거고요. 저희도 환자 한 분 볼 때마다 물로 세정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 되면 꼭 그 알코올 성분 들어간 세정제 사용하고 수시로? 또 성진기 같은 경우도 계속 닦으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때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 세척하시는 거예요. 사실 휴대전화. 본인 예. 손은 많이 닦으시는데 맞아.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휴대폰 닦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이런 알코올 성분 소독제로 좀 휴대폰도 한 번씩 좀 닦아서 사용을 하시면 뭐 통화하다 보면 휴대전화기에 네. 그대로 침이 튀겠군요. 그렇죠. 튀고 그리고 저희도 얼굴에 접촉하는 거잖아요. 네. 손에도 계속 만지고. 네. 우리가 왜 흔히 무슨 일이든 372 20일, 21일만 하면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 수 네. 있다 하잖아요. 이 위기 상황에 손 씻는 습관 들이셔서 이 위기가 지난 다음에도 사실 손은 그렇게 씻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기본이 손 씻기입니다. 많은 그 좋은 습관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손 씻는 거는 이제 다 누구나 실천할 것 같고 네. 또 오늘 방송도 이제 면역력을 키우는 네. 건데 그 다음 개인 위생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혹시 면역력 외에도 우리가 좀 그 바이러스를 좀 물리치는데 좀 뭐 어떤 좋은 방법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그것 자체가 면역도 떨어질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확진자 나오고 의료진 저희 환자를 보는 저희도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계신 예.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이럴 때일수록 좀 또 외출도 적어지고 즐거울 만한 일을 많이 못 하시니까 좀 그런데 좀 실내에서나 이제 가까운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같은 것도 찾아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리고 좀 푹 자는 것도 맞아요.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요? 제일 자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결국 다음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다음에 면역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질환에 취약해지거든요. 사실 많이 피곤하고 일 많을 때 감기 있고 걸리잖아요. 예, 예.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감기랑 비슷하게 결국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잘 자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스트레스 받지 근데 말고 잘 잘 주무시라 자는 거. 그랬더니 꼭 낮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아니요, 뭐 밤에 주무시는 게 그래도 좋겠죠. 그렇죠. 낮에 많이 주무시면 밤잠을 설치는데 사실 예. 밤에 충분하게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 사실 저부터도 회식도 줄고 모든 모임 같은 게 줄어서 시간이 많아지는데 밤에 이제 그런 시간에 좀 잠도 좀 많이 자고 스트레스 해소할 만한 것도 하고 본인 건강을 챙기는 활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뭐 저희가 어려운 질문을 그냥 반복해서 계속 드리는데도 막힘없이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저희가 마음이 놓입니다. 자 스트레스 줄이고 잠을 많이 자고. 푹 충분히. 자고 예. 일단 먹는 것도 잘 드셔야 되겠죠. 네. 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근데 좀 잘 드셔야 돼요. 근데 네. 좀 사실 걱정인 게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이나 네.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우리가 5대 영양소, 사실 탄수화물, 단백질까지 비타민, 무기질 이런 5대 영양소를 충분하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 식단 소개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유, 아침마당 수요.